문신 엄청 많다. 싸워. 이게 폭행이죠, 폭행. 합의금도 몇 배 줘야 돼. 출연료를 합의해야죠. 그냥 싹싹 빌어야 돼요, 여기서는. 최애는 남자 중에는 츠짱 실하네요, 관계네요, 막해네요. 負けない人生負けない気持ち 몰라, 관계없어, 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을 법한 두 사람이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남자들도 처음에 나와서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얀보가 약간 마약했다고 하는 그 혐의로 퇴출당하는 장면이나, 아모 처음 등장할 때 베이비가 막 물 뿌리고 컵 던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법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주족이야, 폭주족. 난 진짜 애니에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존재하는지 몰랐어. 폭주족이 긴 이거 입고 뒤에 막 이렇게 막 도쿄 리벤저스나 그런 데 나오는 게 진짜 나오니까. 근데 이 폭주족 복장이 진짜 예의를 갖추고 나온 거라면서요. 엄청 좋은 거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정장 입고 오는 거라고, 폭주족들 사이에서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게 우리나라면은 이렇게 TV에 못 나올 것 같은데, 일본은 아예 이런 양키들이랑 일반인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양키들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학폭을 할 일이 없대. 오, 츠짱 강렬해. 여기에 살이라고 써있어. 죽인다. 코러스 맨 뒤에 앉아서. 연애 프로그램인데. 와, 밀크는 배트를 가져왔었구나. 오, 여기 들어온다. 문 열었어. 서로 꼬라봐. 책상을 발로 찼어. 츠짱이 먼저 밀고 그 다음에 밀크가 밀고. 책상 발로 찼어. 시큐리티가 와서 떼어놨네. 앉으라고. 사랑하러 왔잖아. 그래놓고 옆에 앉아. 몸싸움하고 잘 지내보지. 멈출까요? 이게 폭행이죠, 폭행. 폭행이 유형력의 행사거든요. 근데 보면은 츠짱이 먼저 밀크를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이거 밀친 거 자체도 폭행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밀크가 또 밀치는데 이게 정당방위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정당방위는 이렇게 밀치는 거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그에 상당해서 방위만 하는 게 정당방위인데, 밀크는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밀었고, 츠짱이 또 밀거든요. 2번. 또 밀크는 옆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고, 근데 다행히 그 책상이 츠짱한테 맞진 않았는데, 이건 서로 몇 번이고 밀친 거라 쌍방폭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밀크가 발로 찬 책상이 츠짱한테 맞았다, 그러면 이건 특수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밀친 것도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라 그것도 폭행이고, 뭐 옷깃을 잡는 거, 멱살 잡는 거, 이런 것도 다 폭행입니다. 그냥 진짜 때려야지만 폭행이 아니라. 그리고 막 여기 덤벼 새끼야 하면서 뭐 새끼야, 뭐 애송이야,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욕설을 하는 거겠죠. 네가 더 애송이야. 이런 게 사실 여기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만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그거는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둘만 있을 때 욕하는 건 모욕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전파 가능한 그 공연성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쌍방폭행이랑 모욕도 성립 가능합니다. 웃긴 거는 이게 폭행이나 모욕이나 둘 다 반의사 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둘이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뭐 쌍방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처벌이 안 되니까, 둘 다 뒤에 다 합의를 하고 옆에 앉아서 오히려 앞으로 잘 지내보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약간 이거 그거 같은데, 강아지들도 처음에 서로 서열 정리하려고 똥구멍 냄새 맡다가 한번 확 싸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서열 정리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지내던데. 내가 봤을 땐 이걸로 이제 츠짱이 서열이 위에 갔어, 밀크는 밑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계속 지내는 거야. 아니, 이화 제목도 너무 웃겨. 이화 제목이 빡치는데 남는 칼 없나? 이거 너무 웃겨.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상도 못할 제목. 뭔가 긴장감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주타이나 몬다이. 사람들 다들 긴장했어. 중대한 문제라고요. 얀보씨 혼자 교실로 와주시겠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웃겨. 다들 이 양아치라고 하면 규칙이랑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규칙에 의해서 퇴출당한다는 이 설정이 너무 웃긴 것 같아. 학교에서도 이만큼 긴장 안 했을 것 같아, 얘는. 연애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다고 하니까 지금 다 쫄았어.
얀보 씨의 발언 중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이틀 전 가사실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어요. 매우 유감스럽지만 오늘부로 퇴학 조치하며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어떡해. 테카린이랑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약물 사용을 여기 학교 안에서 했다는 거야? 잠깐만요. 전 그런 거 안 했어요. 17일을 마지막으로 빨지 않기로 결심했어. 17일이 이게 촬영하는 중간이었나 보다.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17일에 빨았다고 했지만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발언을 한 경우 다른 출연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다른 출연자들을 뭐 보호할 책임이 있고 뭐 계약서상에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약물 복용이 의심되면 퇴출을 한다. 근데 받아들이네 담담하게. 와 그래 멋있다. 진짜 일본은 그게 있나 보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문화가 확실히 있나 보다. 매화쿠 그런 문화가 있던데 그래서 폐 끼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폐 끼쳐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데 근데 이게 꽁쿠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형사랑은 별개로 여기 아마 출연할 때 계약서를 출연진들이 다 썼을 거예요. 촬영하는 뭐 중간에 약물 의심이 되면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라거나 왜냐면 이건 그런 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출연 계약서에 따라서 퇴출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형사적으로 볼 때는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사건이라 보통은 만약에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이게 마약 사건도 물론이고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하는 그 자백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필요한 거죠.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이라거나 아니면 그때의 객관적인 증거라거나 마약이라고 한다면은 뭐 모발이나 다른 거에서 마약 양성이 나온 거나 그런 객관적으로 보충해야 될 증거가 있어야지 이제 이 사람이 자백했을 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얀보가 뭐 자백을 하진 않았지만 네 17일에 뭐 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수사기관이 얘를 막 패고 고문해. 그래서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서 그걸로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적인 고찰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마약 하시는 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분들도 그냥 있거든요. 포기하고 언제 뭐도 했고 막 몇 번을 했어요. 막 뭐 수십 번을 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도 그걸 수사관들이 추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마약 사건도 각각 그 행위마다 이게 자백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완되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약의 양이 어느 정도 뭐 객관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없는 경우에는 마약 양성 서류 나온 그 서류에 대해서 가능한 날짜를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로 특정해서 그 날짜에 대한 행위만 보통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마약을 뭐 수십 번 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물론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다른 보강 증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망의 베이비와 아모 4화 물이라고 장난해? 기억나. 물 위험하다고 했던 거. 미즈 야바이. 이제 새로운 여출 나오는데 이뻐 너무 이뻐. 약간 구미호 같아. 지금 니세이 반했어. 여자들 표정 다 안 좋아. 이제 동그란 뭐 이런 데 올라가서 막 춤추는 거야. 근데 옷은 벗었어. 속옷만 입었어. 물 뿌렸어. 베이비가 짱 싫어해. 최악이라고. 근데 막 표정이 진짜 쇼걸 막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물 또 뿌려. 와. 근데 진짜 희한하게 다른 남자들한테 안 뿌리고 베이비한테 뭔가 뿌리기는 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죠. 이게 쇼에 있었던 그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맞아서 수건으로까지 닦는 게 베이비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튄 것 같아. 위에 뭐 걸치고 와서 이제 인사하는데 베이비 진짜 빡쳤어. 전학생이 나모래 잘 부탁한대. 메짜 타노시미 데스 오토시마스. 이게 꼬실 건가 꼬신다 그런 건가 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물어봐 이름이랑 그런 거를 아웃백에서 주문 받듯이 베이비가 말 걸지 말라고 얼굴에 얼음 드는 물을 뿌리고 컵을 던졌어. 담배 빨면서. 어머.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름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아모. 진짜 기세 대박이다. 아모가 공연하면서 물 뿌린 거는 사실 이것도 뭐 유형력의 행사긴 한데 공연의 그냥 일환이었는지 폭행의 고의였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물 뿌리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긴 하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뭐 컵을 이렇게 막 얼굴에 물 뿌리고 이것도 폭행이긴 하니까 근데 형사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거를 했는지 근데 아모한테는 굉장히
좋은 구실이 있는 거죠. 쇼라는 그냥 공연의 일부였다, 쇼의 일부였다 하면 이건 폭행의 고의가 아니라 그냥 쇼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뭐 형사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이건판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고의 가졌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폭행의 고의를 가졌다고. 연출된 쇼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암호는 항상 진짜 속마음을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뭔가를 계획해서 자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 자기는 피해자인 척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베이비가 이제 암호가 이름 물어봤을 때 갑자기 물을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컵을 던져요. 얼굴에. 그것도 어른들은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컵을 던지죠. 제 생각에 얼음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긴 힘들 것 같으니까 물을 이렇게 뿌린 거는 그거는 폭행 1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컵을 던진 거 이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폭행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암호한테 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특수 폭행이고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 상해인데 이게 폭행이냐 그냥 상해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이 남은 상처가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판례는 동전 크기의 멍만 든 거 이거는 상해가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근데 뒤쪽에 보면 암호한테 여기에 이렇게 좀 상처가 난 것 같아요. 여기 상처 나온다. 약간 핥힌 듯이 여기 자국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피도 조금 났을 것 같아. 한 2cm 정도? 2, 3cm 정도? 이 정도 핥힌 듯한 상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컵에 맞아서 그런 건가? 컵으로 얼굴을 쳤어. 얼음이 들은 걸로 이렇게 뿌리면서 그걸로 얼굴을 닿은 것 같아. 오, 이건 생각보다 세요. 이건 베이비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암호가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떼오잖아요? 그럼 이건 상해가 되고 이거 위험한 물건인 컵을 사용해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거니까 특수 상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나중에 화해 안 하고 그냥 쌍방 고소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베이비에 대한 제명은 뭐 잘하면 뭐 특수 폭행 아니면 특수 상해 뭐 이렇게 되겠죠? 암호는 뭐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해도 암호가 폭행으로 처벌 안 받을 것 같아요. 암호는 아무런 고의가 없었으니까 뭐 처벌 안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베이비한테만 잘못하면 특수 상해라는 전과 하나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베이비가 오히려 전과가 남을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억울할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이 도발을 당하긴 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 도발을 당했다고 이렇게 물 뿌리고 컵 던지진 않거든요. 그냥 기분 나빴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는 폭력을 행사한 건 잘못이긴 잘못이죠. 물 뿌리는 인간이 제일 싫어. 너한테 뿌렸다고 생각한 거야? 쇼에서 키짱은 쇼에서 하던 거니까 당연한 연출이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베이비는 자기를 겨냥해서 뿌렸다고 암호의 고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의라는 게 마음의 내심의 의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암호 입장이고 암호의 변호사라면 그냥 그건 쇼의 연출 중 하나고 이런 쇼를 몇 번이고 해도 그런 식으로 물을 뿌렸다. 이건 그냥 쇼의 일환이다 라고 하면은 암호한테는 그 고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여기에서 베이비는 난 물이 너무 싫어. 난 물이 너무 싫어서 나한테 오자마자 미안하다고도 안 하길래 물 뿌리고 뭐 컵 던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예 베이비한테는 너무 명확하게 폭행의 고의, 상해의 고의, 뭐 저거 상해의 고의는 아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는 거죠. 안 먹히죠. 왜냐면 이걸 정당방위로도 볼 수 없어요. 뭐 암호가 물 뿌린 거에 대한 시간적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별개의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행위예요.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암호가 유리하죠. 암호는 거의 이건 법적으로 별 잘못이 없어요. 암호가 너무 유리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베이비가 전과 안 남으려면 그냥 싹싹 빌어야 돼요. 여기서는 고소했으면 베이비는 그냥 전과 남는 거예요. 합의금도 이거 몇백 줘야 돼. 보통 전치 1주에 합의금 한 100에서 200 사이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그냥 일반 사람이 가서 진단 뭐 어디 아프다고 받아도 전치 2주는 금방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뭐 상처 나고 했으니까 적어도 뭐 전치 1주 2주라고 하면 200에서 400은 줘야 되고 특수상해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싹싹 빌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전과 안 남게 기소유예 될 수도 있고 전과가 그 전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베이비한테 이전 전과가 좀 있어요. 뭐 폭행, 뭐 모욕 이런 걸로 좀 전과가 좀 있어. 근데 또 이런 일을 했어. 그럼 기소유예 안 나오죠. 그냥 전과 남는 거죠. 보소 당하면. 출연료로 합의해야죠. 이건 베이비가 잘못하긴 했어요. 그래서 뒤에 근데 화해를 하죠. 막 울면서. 약물은 바로 퇴출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폭행
상의는 했어도 퇴출이 안 되는 게 웃기다. 근데 사실 베이비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뭔가 사과라기보단 변명 같았어. 어제는 정말 죄송했다고 사과하네. 그래도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암호도 그냥 괜찮다고 하니까 물론 암호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착해서 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영리하고 영악해서 본인이 이런 큰 그림과 프레임을 다 짜고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걸 수도 있죠. 이제 어쨌든 화해를 당사자 사이에 한 거잖아요. 이게 고소를 한다거나 뭔가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이게 비화되지가 않았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그냥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로 그냥 끝나는 거죠. 만약에 베이비가 사과 안 해서 암호도 삔또 상해서 그냥 고소했다라고 하면 고소했으면 이제 이거는 이후에 암호가 처벌불허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약간 도파민 터지고 좀 재밌었어요. 제가 변호사니까 들어오는 사건에서 그런 걸 많이 보기는 하는데 또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밀치고 싸우고 막 물컵 던지고 막 약 빨았다고 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좋더라고요. 막 우리나라 연애 프로그램은 약간 뭐랄까 좀 치장하고 뭐랄까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 연애 프로그램은 되게 날것의 느낌? 그래서 재밌고 좋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좀 검토해 볼 것도 있고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불량연애 리뷰해봤고요. 같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미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